Started from a DM, now she wanna see him. If you wanna link, baby, gotta be the weekend. Just follow me.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프라이스 액션 패턴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추세라는 건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했다면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추세는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추세가 이미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추세는 계속 하락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추세는 파동을 만들어 갑니다. 그 파동을 만들어 나가는 와중에 중간에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상승 추세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의 물량의 출현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이때 대부분 반대 포지션을 잡아서 숏을 치면 정말 신기하게 반대로 다시 올라가 버려서 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알면서도 당하는 패턴을 역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상승 추세의 프라이스 액션입니다.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됐다면 추세는 이렇게 신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웬만하면은 새롭게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직전 저점을 이렇게 깨는 그런 흐름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전 저점을 깼을 때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세가 저점을 깼을 때 내가 만약에 이게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으면 매도를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살짝 휩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역으로 여기서 우리가 뭘 들어갈 수 있다?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말 간단한 게 직전 고점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진 상태에서 저점만 깼다면 하락 추세로 아직은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고점이 아직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고점이 살짝 낮아진 상태에서 저점을 깼다면 거의 보통은 이럴 때 추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추세가 바뀐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겠죠. 무슨 말이냐면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려면은 고점이 먼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낮아지면은 그 뒤에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고점이 아직까지 낮아지지 않았는데 저점만 낮아졌다고 해서 매도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역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 패턴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하이어 로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의 저점을 말합니다. 근데 고점이 계속 높아진 상태였다면 이렇게 저점을 깼을 때 물론 바로 추세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케이스 2처럼. 이럴 때는 우리가 매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하면 되냐면 돌파하고 나서 다시 되돌렸다가 직전 저점이 바로 뭐가 된다? 지지였던 부분이 저항으로 바뀌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 굳이 매도를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저점만 깼다면 이런 직전 저점 혹은 직전 저점이 다 뭐가 된다? 매수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추세 관성 법칙에 의하면 기존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확률이 70%, 추세 반전 확률은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즉 기존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기존 추세가 유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매도보다는요. 자,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저점을 만들었을 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저점을 계속 낮춥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직전 고점이 있죠? 직전 고점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깼을 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가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30% 아니면은 이렇게 깨고 나서 다시 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70% 정도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추세가 바뀌려면은 적어도 저점이 이렇게 한 번은 높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돌파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헤드앤숄더 패턴이니까. 근데 지금 패턴은 이런 패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추세가 반전될 확률보다는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자, 즉 다시 한번 이 케이스를 들어가기 앞서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상승 추세에서 고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저점만 깼다. 그러면 기존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저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직전 고점을 깼다.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추세 반전보다는요. 요거를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수,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의 승률은 훨씬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맥디 상으로 보는 게 편해요. 맥디가 영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저점, 영선 위에 있을 때는 고점, 하나의 뭉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점을 처음에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높였죠. 그 다음에 고점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우리가 뭘 들어가면 된다면 매수를 진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먼저 저점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요, 저점도 낮아집니다. 자, 그럼 보통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 들어가면 되겠네. 여기서 이제 롱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세가 일단은 돌파가 됐다고 추세가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돌파가 돼도 직전 고점을 한번 높여야 됩니다. 혹은 저점을 높인 상태로 올라가거나.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추세만 돌파한 것 뿐입니다. 추세선만 돌파한 것 뿐 추세가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추세가 바뀌려면은 적어도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저점이 한번 높아지고 나서 이렇게 돌파가 되면은 몰라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저점 낮아졌죠. 그리고 돌파만 했을 뿐 이게 추세가 상승 반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 가지의 조건이 다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고점이 직전 고점을 뚫어야 된다. 근데 그 패턴이 아니고 돌파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바로 뭐가 된다? 오히려 역으로 매도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만 돌파한다고 추세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돌파했을 때 자, 고점을 높여야 됩니다. 직전 고점을 뚫어야 돼요. 그것도 안 됐죠. 그 다음에 저점도 직전에 이런 식으로 높아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라 저점은 낮아졌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패턴을 다 성립을 못 시킨 겁니다. 그럼 이런 자리가 바로 이제 뭐가 된다? 오히려 역으로 매도를 들어갈 수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직전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추세선만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이 낮아졌죠? 고점도 낮아졌죠? 추세가 바뀌려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돌파가 되면 그러면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N자형 패턴으로 우리가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때요? 추세선만 돌파했을 뿐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직전 고점을 뚫었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되어야 추세가 바뀌는 거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으면 계속 추세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매도 방향으로 추세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만 높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점이 먼저 높아지면은 고점이 이렇게 높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직전 고점을 높아지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렇게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오히려 매도의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대부분 언제 매수 들어간다? 이렇게 돌파했을 때 추세선 돌파했으니까 매수.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돌파해서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점이 높아진 상태로 뚫었기 때문에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는 거예요. 먼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돌파가 되면은 직전 고점도 뚫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왜냐? 직전 고점 못 뚫었으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이 시점부터가 진짜 추세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돌파했다고 해서 추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직전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바뀐 겁니다. 그 뒤에 보세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졌다. 이 시점부터는 저점이 높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상승 추세로 되려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지고. 근데 여기 고점만 높아졌죠? 저점이 직전 저점이 낮아졌죠? 요거는 직전 고점을 살짝 트라이했기 때문에 기존 하락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가 매도 자리가 된다. 여기 어떨까요? 저점이 낮아졌죠. 상승으로 바뀌려면은 뭐 해야 된다? 맥디상 저점이 한번 높아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맥디상 직전 고점 있죠? 여기를 뚫었습니다. 그 대부분 여기서 추세 상승으로 바뀌었네, 매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직전 저점, 고점이 높아지기 전에 직전 저점이 이런 식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요거는 하락 추세의 연장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요런 데나 다 기존의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는 패턴이다. 그러니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다 매도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가. 그 여기는 어떨까요? 저점 높아졌죠? 그러면 이 뒤에 상승으로 바뀌려면은 직전 고점을 이렇게 뚫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계속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점만 높아진다고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저점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져야 된다. 저점을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자, 이런 그림 무조건 두 가지가 다 컨펌이 되어야 상승으로 바뀐다. 여기는 어떻죠? 기존의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거 뚫었죠? 근데 이건 어때요? 돌파가 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으면 좋은데 아까처럼 이거는 돌파한 뒤로 그대로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승으로 바뀐 겁니다. 이 자리가 상승으로 바뀌고 나서 고점을 높였죠. 저점을 높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조건 상승이에요. 그러면은 직전 저점을 깼다 하더라도 고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돌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 요건 어떤가요? 저점 낮아졌고요. 고점 낮아졌습니다. 자, 고점이 낮아지고 나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고점이 낮아지고 나서 저점이 낮아져야지 하락 추세가 컨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뭔가 다르죠? 여기는 어때요? 저점이 먼저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진 거예요. 이거는 하락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 이때부터 우리가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저점이 먼저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진다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락 추세로 바뀔 때는 고점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져야 된다.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뀔 때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져야 된다. 이 패턴이 무조건 원칙입니다. 그게 성립이 되어야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계속 기존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저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죠? 고점도 낮춰가고 있습니다.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맞죠? 자, 근데 고점이 살짝 높아졌어요. 그러면 추세가 바뀌려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져야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근데 이건 어떻죠? 저점이 낮아졌는데 고점만 높아졌죠? 여기가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 직전에 고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그 여기서는 저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점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상승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 있죠? 상승으로 바뀌었죠? 저점이 높아졌고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뭐만 들어간다? 매수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직전 저점을 깼어도 직전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추세 유지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도 계실 거고 이미 기존에 존 제이 머피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책을 보셨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법은 존 제이 머피의 기술적 분석의 바이블처럼 나오는 파동 패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상승으로 바뀔 때는 무조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져야 된다. 하락으로 바뀔 거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져야 된다. 이 패턴이 하나라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 추세는 계속 기존 추세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계속 차트에 복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조금 더 이 차트 분석에 대해서 눈이 확실하게 뜨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법들 바로 적용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함투사 멤버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했던 기법들 있죠. 이런 기법들을 바탕으로 실제 매매를 해서 같이 수익도 내고 실제 이 기법들을 매매에 접목시키는 그런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함투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Started from a DM, now she wanna see him. If you wanna link, baby, gotta be the weekend. Just follow me.